안녕하십니까, 조나타입니다. 불톡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블로그 연구소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근데 블로그 이 유료 프로그램이 전부 다 비싸거든요. 한 달에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제가 강제로 가입을 하면은 뭐 좋다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진짜 내가 하루에 한 개 이상 포스팅하고 블로그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만 추천을 하는 거라서. 그리고 댓글에 또 어떤 분이 남겨주셨는데 좋은 점이 있긴 있습니다. 뭐냐, 이 결제를 함으로써 내가 최소한 이 결제 금액만큼에 대한 비용을 뽑아내겠다 라는 열정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또 댓글 몇 가지 읽고 갈게요. 자, 비싸서 부담된다. 비싸면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취소 업데이트가 없는 그런 시기에는 강제로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조회수도 좀 올리고 싶고 블로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추천을 드립니다. 준최 이따리가 본격적으로 키워나갈 때에는 블로그 연구소 프로그램이 좋냐, 불톡이 좋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초보자도 그렇고 중수도 그렇고 불톡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예전에는 저도 불연프를 사용을 오래 했어요. 한 3년 정도 하다가 지금 불톡으로 갈아탄 지 2년 됐거든요. 일단 인터페이스가 깔끔하고, 그리고 자기 블로그 지수에 맞는 키워드 등급을 산정을 해줍니다. 그 블로그 연구소 프로그램이 문제가 뭐냐면, 그 내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어떤 걸 써야 될지 잘 몰라요. 특히 초보자분들은. 근데 불톡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그나마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 검색량 대비 월 발행량이 낮은 거면은 제가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기 블로그 지수에 맞게 등급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뭐 BA나 S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키워드인데, 그런 거는 제목에 녹여서 쓰면 조회수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불톡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 하기 전에 좀 중요한 거부터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그 회원가입 아직 안 하신 분들 추천인 코드 카멜7이거든요. 제 거 아이디 넣어주시고, 10월 31일까지 지금 반값이에요. 근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꼼수를 부려야 되냐? 꼼수라고 하긴 그렇고, 여기 멤버십을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제 구독 화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구독 화면 말고 여기 이용권 구매가 있습니다. 이용권. 지금 구독은 어차피 31일까지라서 요거 한 달짜리밖에 못 끊잖아요. 근데 이걸로 하지 말고 여기 이용권 구매에 바로 가기를 하면은, 지금 화면이 바뀌었는데 비슷하게 생겼죠. 10월 31일까지 50% 할인 이용권을 사재기를 해놓으면 됩니다. 사재기. 무슨 말이냐? 지금 10월 31일까지는 이 이용권을 구매를 만약에 내가 한 5장을 했다. 그러면 구매는 당연히 반값으로 5장을 구매하겠죠. 그래서 한 달 뒤에 끝나고 나서 기존에 샀던 거를 계속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 키워드 챌린지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스탠다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스탠다드도 한 달에 45,000원짜리 이용권을 제가 한 5장 정도는 사려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베이직으로 웬만하면 추천드리고요. 인플루언서 아닌 이상은 굳이 스탠다드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이직이더라도 충분하다. 10월 31일까지 이거 몇 장 사놓으세요. 한 달에 25,000원이면 그래도 가격이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할인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괜찮아요. 제가 돈 받는 거 없고요. 그 대신에 제 코드 넣으면은, 코드 넣고 결제할 때는 저한테 금액이 한 몇천 원 정도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베이직이랑 스탠다드 차이가 크게 없어요. 여기 보면은 키워드 리스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저는 이걸 잘 안 쓰는 이유가,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기능이 좋기는 한데 여행 주제인 경우에는 제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인플루언서 전용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굳이 인플루언서 기능은 따로 제외를 하면은, 이 베이직과 스탠다드의 차이는 키워드 리스트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채널 분석부터 볼게요. 채널 분석은 그냥 본인 블로그 지수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누락이 돼 있나, 지수가 얼마냐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회를 하면은 준체 6으로 나오죠. 블로그 연구소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준체 5.5로 나뉘는데, 여기 불톡에서는 5.5가 없어서 그냥 준체 6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마다 지수 측정하는 게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 검색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를 거의 매일 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몇 시간 전, 1일 전, 2일 전, 3일 전 쭉 나오죠. 이렇게 조낙타도 있네. 심심해서 한번 검색해 봤고요. 쭉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제목 쓸 때 쓰고 싶은 제목들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등급이 내 블로그 지수에 맞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D나 이런 거는 잘 쓰진 않는데 뭐 스마트 블럭이랑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스마트 블럭이 없는 일반 키워드라고 하면은 추천 등급이 높은 거를 하면 아무래도 조회수가 높게 나올 확률도 있고, 그리고 컨텐츠 포화도가 낮을수록 내 글이 상위 노출되어서 계속 오래 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조회를 하는 편입니다. 키워드 조회를 실제로 하면은 제가 마스야마 고깃집을 갔다 왔는데 이렇게 조회를 하면 이 등급이 내 블로그에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월간 검색량이 지금 합치면 60밖에 안 되잖아요. 그 대신에 발행량도 월간 27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쓰면은 그래도 상위 노출이 오래 된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여기 최적 블로그 밑에 최적블이 2달 전에 썼는데도 나는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 젠장할. 그래서 당연히 두 번째로 여기 들어왔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마트 블럭이 있는 키워드는 등급이 기준이 좀 달라요. 등급 상관없이 스마트 블럭은 한번 노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키워드일 시에는 제가 이런 등급이나 이런 것들 키워드 체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기능들 전부 다 어차피 이 세병원님 유튜브에 다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쓰는 것만 몇 가지 보여드리고요. 뭐 상세하게 그렇게 제가 딱히 보여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추천 같은 경우도 그냥 베이직 상품 같은 경우에 새로 고침을 할 수 있어요. 3번인가 그럴 건데 저는 이걸 좀 많이 쓰긴 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거에서 여기 내 주제를 고를 수 있어요. 주제를 보면 저는 세계여행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뭘로 할까? 비즈니스 경제다. 그러면 주제를 바꿔서 키워드를 받습니다. 로얄 키워드, 트렌드 키워드, 황금 키워드가 있는데 황금 키워드 같은 경우는 그 광고 단가가 비싼 것들 키워드라서 저는 이거를 많이 쓰진 않고요. 로얄이랑 트렌드를 보통 많이 봅니다. 이렇게 키워드 추천을 갱신을 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추천 등급이 대부분 다 높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트렌드는 높은 거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보고 내가 써볼 만한 거는 한 번씩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제별로 여기 등급 괜찮은 거, 노출 가능성 높고 상위 노출 되거나 아니면 등급이 높은 것들을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저는 국내 여행 같은 경우는 너무 폭이 넓어서 제가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여행 블로그의 단점이 내가 웬만하면 갔다 온 곳을 써야 되는데 이런 거 추천 받아봤자 내가 안 간 데는 쓸 수가 없어. 세계여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른 주제들 같은 경우는 이 키워드 추천 메뉴를 활용을 할 때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행 블로그는 내 맘대로 다 쓰지를 못한다. 그래서 뭐 캄보디아, 얼마 전에 그 납치 사건 때문에 캄보디아 납치 말고 사람들이 베트남 납치나 뭐 다낭 납치 이런 거 검색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나와서 제가 글을 썼는데 그게 조회수가 그래도 하루에 한 200, 300씩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괜찮은 키워드가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키워드 리스트보다는 오히려 이 키워드 추천을 거의 자주 활용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지금 베이직 상품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키워드 리스트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여기에서 저는 세계여행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 2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필터 적용 하면은 이 중에서 뭐 로얄 키워드다 이렇게 등급이 S, A 순서대로 쭉 나오죠. 이렇게 키워드를 추천을 해주는데 아예 리스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내 블로그 지수에 맞게 등급이 높은 것들이 쭉 나온다. 뭐 황금 키워드, 롱테일 키워드, 블루오션 키워드 다 구분을 해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진짜 내가 비싼 거를 도전해 보고 싶다, 애드포스트 많이 벌고 싶다 하면은 황금 키워드로 하면은 여기 파워링크 단가 비싼 것들 키워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글을 써서 꾸준하게 발행을 하면 애드포스트가 좀 높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나는 롱테일 키워드로 좀 상위 노출 오래 유지하고 싶은 거를 쓰고 싶다. 그럼 여기 월간 검색량이 막 몇 천인데 발행량이 1개밖에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당연히 내가 쓰면은 상위 노출도 잘 되고 오래 유지를 하겠죠. 이렇게 꿀 키워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런 것만 잘 활용을 해도 블로그 지수가 아니지, 조회수를 높이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기능들은 진짜 좋은 기능이라서 아마
베이직 상품으로는 사용을 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활용을 잘 못해요. 여행 블로그라서. 뭐 물론 여행 블로그도 이런 것들 마음먹으면 다 쓸 수 있기는 한데 오히려 저는 제가 갔다 온 거 위주로 쓰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고, 여행 블로그를 하더라도 직접 안 갔다 오고 그냥 소개하는 식으로 쓰는 사람도 당연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써도 상관없는 거고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죠. 이게 다예요. 설명을 딱히 뭐 할 건 없고, 자세하게는 세병현님 유튜브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뭐 딱히 더 얘기를 할 만한 건 없고, 그래서 여기 장점은 자기 블로그 지수에 맞게 추천을 해준다.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좀 더 보기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번외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아무래도 불톡이 가장 후발주자거든요. 기존의 데이터랩이나 블로그 연구소 프로그램보다 뒤늦게 개발을 하고 지금 시스템을 또 나왔다 보니까 서버에 한동안 불안정성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예전에는 그래도 서버가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고 31일까지 50% 쿠폰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최대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많은 아웃풋을 뽑아내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또 몇 달 전에 불톡을 소개를 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불톡 소개하거든요, 제가. 근데 어떤 사람 댓글이 아니 뭐 그딴 서버 구린들을 왜 하냐라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쌍욕을 박았어요. 뭐 그냥 미친 새끼야 이렇게는 아니고, 아니 그때 문제가 생긴 건 아는데 지금 이렇게 보상 방안 다 내놓고 그 다음에 현재도 아직까지 불편한 점 전혀 못 느끼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뭔 개소리냐 라고 했는데 그 새끼가 댓글을 지우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항상 그 좀 양쪽의 입장을 웬만하면 듣는 입장에서 좀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불톡 크루 활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개인적으로 정이 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직원들이랑도 예전에 한번 밥도 같이 먹고 이랬기 때문에 항상 응원을 하고 있고, 뭐 전부 다 잘 되면 좋잖아요. 블로그를 이렇게 제가 저처럼 홍보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그리고 네이버 자체에서도 그런 컨텐츠 발행량도 늘어나고 이런 블로그 관련된 사업들도 선순환이잖아요. 점점 확장을 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돼야지. 만약에 맨날 부정적으로 이제 뭐 최적화 블로그 때문에 더 이상 못 해먹겠네요, AI 때문에 지금 블로그 개 망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서 만약에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사용자도 줄어들고 네이버 입장에서도 별로 안 좋고 이런 블로그 관련된 사업들도 전부 죽고 이러면은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여러 장을 사재기를 해라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25,000원이니까 한 달, 두 달 정도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몇 분 지났나? 그래서 뭐 딱히 더 할 얘기는 없는데, 인플루언서 제가 활용하는 이 키워드 챌린지 플래너가 왜 사기적인 기능인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키워드 챌린지를 하기 전에 몇 등이 될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지금 키워드가 엄청 많은데 제가 이게 등수 영향이 있나 뭐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여행 인플루언서 한 200등 정도 되거든요. 근데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가 많이 없죠. 그럼 저보다 다 랭킹이 높은 사람들이거나 뭐 그런 사람들일 건데 항상 먹는 사람이 먹어요. 이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뭐 어차피 1등, 2등 먹어도 한 며칠 있다가 금방 또 내려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인플루언서 얘기를 딱히 유튜브에 하지 않는 이유는 인플루언서가 많이 없고 제 시청자 중에서는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만나면은 이런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는 그 초보자의 마음으로, 준채 이따리의 마음으로, 저도 준채 키우고 있으니까 키워드 활용을 하면서 여기서 내가 괜찮은 것들은 저장도 할 수 있거든요. 저장 미리 해놓고 여기 명륜 진사갈비 혼밥, 와 이거 개꿀이다. 나중에 진사갈비 한번 진짜 밥 먹으러 가야겠는데, 이게 혼밥이 안 된대요. 제가 몰랐는데 친구랑 그때 한번 갔거든요. 가서 매장에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또 안 된다고 하네. 그래서 이런 것도 검색을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보면은 뭐 마티나 골드 제휴 카드, 국내선 면세점 이런 것들 등급이 S나 A 나온 거는 나중에 내가 써볼 만하다 싶은 거는 저장을 다 해놔요. 해놓고 오늘 뭐 쓸까 하다가 그냥 이거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없고 다들 아마 비슷하게 저랑 쓰고 있을 거예요. 비슷한 방식으로.
키워드 리스트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은 활용을 어떻게 하나 좀 궁금하긴 하다. 이런 거는 누구랑 제가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누구를 만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불턱 쓰는 사람끼리 한번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요즘에 크루 활동도 이거 2기 할 줄 알았는데 안 해가지고 전혀 뭐 나가서 사람들이랑 블로그 얘기를 할 시간이 없네요. 불턱 관련된 것도. 그렇습니다. 뭐 또 다른 거 질문 있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공지 추천인 카멜 7입니다. 그리고 가입하고 나서 지금 10월 31일까지 25,000원짜리 반값 된 거 쿠폰은 몇 장 쟁여두세요. 그냥 한두 장 사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잘 쓰면은 조회수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키워드 검색만 꾸준하게 해보고 등급 어느 정도 A나 S 나오는 거 있으면 그런 것만 써도 개꿀입니다. 다른 메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키워드 검색에서만 검색을 계속 해봐라. 그러면 어느 순간 나의 블로그 평균 조회수가 높아진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유, 이거 뭐 누구한테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거나 말을 잘 못하겠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프로그램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유료 프로그램 추천만 하는 것 같아서. 단점 뭐가 있을까? 단점. 블로그 연구소 프로그램처럼 키워드 대량 조회가 없어요. 대량 조회. 그러니까 하나씩 다 검색을 해야 돼. 이게 좀 불편하고. 나머지는 딱히 단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상대방 블로그 좀 유명한 사람 여러 명 저장해 놓고 그 인기글 목록 한번 보세요. 이렇게 블로그 채널 분석해서 상대방 나랑 비슷한 체급에 가지고 있는 블로거들 조회한 다음에 인기글 목록을 봐서 그거랑 비슷한 거 좀 써도 되고, 여기 유효 키워드도 있어요. 유효 키워드. 내가 지금 상위 노출되고 있는 유효한 키워드들이 검색량이 얼마인지 포화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블로그 순위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순위가 좀 내려갔다 싶은 거는 다시 써도 되고, 저는 상대방의 인기글을 좀 자주 보는 편입니다. 이게 뺏어 쓴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참고해서 요거랑 좀 비슷한 거를 써도 되고, 아니면 또 너무 옛날 글이면은 그냥 상대방이 쓴 지 좀 오래됐다 싶으면은 제가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아마 주제가 여행이다 보니까 많이 쓰지는 못하는데 다른 주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베껴 쓰는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심껏 쓰면 된다. 뭐 그 정도 빼고는 뭐 추가로 설명할 게 딱히 없다. 나 잘 모르겠다. 그냥 이 정도만 써서 뭐 분명히 다른 기능들도 더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만 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